여러 가지 전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우스 법칙 그리고 전기력성과 전속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왜 쓰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기력성 그리고 전속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우스 법칙 그리고 전기력성과 전속 간의 관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 두 번째로 전기력선 그리고 전속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전기력선 개수입니다. 전기력선의 개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플러스 Q의 전하를, 여기 플러스 Q의 전하가 있죠. 임의의 폐곡면으로, 여기에 임의의 폐곡면,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9를 잡았습니다. 9의 표면적인 4파이 r 제곱이 될 겁니다. 이러한 폐곡면으로 감싸는 면적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플러스 Q 쿨롱의 유전율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Q가 1 쿨롱이다 라고 했을 때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 퍼 미터로 나누면 전기력선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1 나누기 8.9 곱하기 10의 12승계죠. 그래서 유전율로 나눈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착각을 좀 하시냐면, 뭔가로 나누니까 숫자가 작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대단히 큰 숫자가 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Q 쿨롱이 있으면 이를 유전율로 나눴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전기력선 개수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외우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결국 모든 게 다 암기긴 합니다만은,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암기입니다. 외우셔야 된다. 암기.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전개에 대해서 배웠었죠. 전개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전기력선 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개에 면적으로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전기력선 개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뭐로 정의가 된다? 전기력선 개수가 됩니다. 이 두 친구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의가 여기에 있죠. 이 친구가 뭐다? 전기력선 개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전기력선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폐곡면의 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곡면으로 나눴을 때 얘는 뭐를 뜻하게 될까요? 전기력선 밀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보이시죠? 얘가 바로 전기력선 개수입니다. 여기에 폐곡면으로 나누었더니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전기력선 밀도가 된다는 거죠. 전기력선 밀도는 뭐다? 전개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Q 나누기 유전율이 전기력선 개수가 되고, 플러스 Q 나누기 유전율을 뭐로 나눈다? 폐곡면의 면적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얘가 뭡니까? 전기력선 밀도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력선 밀도는 뭐가 되죠? 전개와 같죠. 이 두 친구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플러스 Q 나누기 면적 곱하기 유전율이 뭐다? 전개죠. 그럼 플러스 Q 나누기 입실론에 여기서 S는 면적을 뜻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기호 보이시죠? 이 기호는 폐곡면의 전체 면적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식을 외우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얘네를 기억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얘네를 기억해서 이렇게 유도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요 일반식에서 뭐를 도출해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폐곡면의 넓이를 안다면 플러스 Q 나누기 입실론을 한 전기력선
개수의 폐곡면의 면적을 우리가 안다면 얘로 나눠버리면 되죠. 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4파이 r 제곱, 얘는 뭐죠? 9죠. 혹은 직선 도체다.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원통 바깥면의 넓이가 폐곡면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 l이 되겠죠. 원통 길이가 l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폐곡면의 넓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결국에 전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우스 법칙은 폐곡면의 자, 면적을 구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가우스 법칙, 자, 얘를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개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력선 전속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를 떠올리셔야 하냐면은 전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뭐 물론 정확한 정의가 전개 혹은 전기력선 밀도죠. 그래서 전기력선 하면 뭐를 떠올리셔야 한다? 전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전기력선 개수라고 하면 플러스 Q 전하를 임의의 폐곡면으로 감싸는 면적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개수는 자, 플러스 Q에 뭐로 나눈 것이다? 자, U 전율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가져가셔야 하냐면 전기력선, 전개, 자, 유전율. 자, 얘네는 한 세트로 다니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리고 전개라고 하면 전기력선 밀도를 뜻하므로 전개의 면적을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전기력선 개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 개수에다가 뭐로 나눴습니까? 면적으로 나눴더니 전기력선 밀도가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속은 오로지 전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전속 개수가 뭐냐? 플러스 Q 쿨롱만큼 나옵니다. 혹은 다른 예시로 들면 뭐 플러스 4 쿨롱만큼 개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율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매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속은 오직 뭐와 관련이 있다? 전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전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전속 밀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간단하죠. 전속 개수가 플러스 Q가 나오니까 여기에 면적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전속 밀도 D가 됩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 D는 그냥 플러스 Q를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전기력선 밀도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했죠. 전기력선 밀도는 뭐죠? 전개 2와 같죠. 그래서 전개 2에 유전율을 곱했더니 뭐가 됩니까? D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얘로 넘어가려면 뭐를 곱해야 한다? 자, 유전율을 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식인 요 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린 자, 그리고 전속 개수는 무조건 전하량으로만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가우스 법칙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